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 여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한테 3.7%포인트 뒤진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었죠.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사람들의 선택적 기억력 거기는 이제 이걸 수습해야 되니까 제명인의 마을 이런 데서는 야, 이 여론조사 결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이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여러 결과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객관적인 분석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5월 12일에 6월 1일 지방선거 초반 판세를 점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이 D-10입니다. 열흘 뒤면 이제 그 지방선거 실제 본투표가 시행이 되고요. 사전투표는 지금 27, 8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닷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반 판세를 점검을 해드리는데 보궐선거 7곳도 같이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인천 계양을 포함해서요. 자, 경기 분당갑 잘 아시지만 리얼미터가 16일하고 17일 조사한 게 있는데 안철수 60.8, 민주당 김병관 32.1 이래서 이거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대구 수성을 이 지역은 아예 여론조사 결과가 없습니다. 보나마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흠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충남지사 후보로 나온 충남 보령 서천 여기는 약간은 혼전입니다. 대전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면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42.3, 민주당 나소열 후보가 41.2 그러니까 1.1%포인트 차이다 이랬는데 자, 장동혁 후보는 고향이 보령이고 나소열 후보는 고향이 서천입니다. 그런데 지명도는 나소열 후보가 서천 군수를 했기 때문에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근데 인구는 보령이 더 많습니다. 보령이 서천에 거의 두 배 정도 안팎됩니다. 이런 걸 봐서는 전체적인 흐름과 인구 분포, 인지도 확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여기도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강원 원주갑 이거는 이광재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강원지사 민주당 후보로 나온 곳입니다. 당연하죠. 원주갑에서는 그동안 이광재 후보가 지금 현재 보궐선거 후보로 나온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를 눌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박정아 후보는 과거 원주시장을 했던 민주당 원창묵 후보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최근 여론조사는 없는데 각종 기사에 보면 박정아 후보가 우세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 창원 의창 여기는 대구 수성을과 마찬가지로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선 전 대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김영선 후보의 낙승이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보궐선거 7곳 중에 6곳이 민주당 후보들의 우세 또는 경합 우세 이 정도를 보이고 있다.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제주시 을인데 여기 보면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 5월 14일과 15일에 여론조사 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27.8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35.2 그래서 대략 한 7몇 퍼센트포인트 7.4%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없음, 무응답 이런 것들이 29.9%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과는 지금 현재 김한규 후보가 상당히 우세하죠. 여론조사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한데 이거는 무응답이 워낙 많아서 조금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역단체장들 시도지사죠. 17군데입니다. 이거 보면 국민의힘이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상 그런 곳은 서울 오세훈 58.0, 송영길 37.9 부산 이건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겁니다. 16, 17일 날 조사했는데 박형준 56.1, 변성환
26.2. 그 다음에 충청북도 한길리서치가 16일, 17일 조사한 건데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 46.5, 노영민 민주당 후보 37.4. 그래서 뭐 거의 여기도 뭐 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약간씩 좁혀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뒤집을 수 있을까 과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노영민 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의혹,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뒤집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KSOI가 경남 조사한 걸 보면 14일, 15일인데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57.9,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24.7. 그래서 여긴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 있다. 울산, 대구, 경북 뭐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없고 과거 뭐 한 7, 8일 일주일 전 뭐 이때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이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 7곳이다. 민주당이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4곳입니다. 광주 전남북에다가 제주도의 경우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조사한 걸 보면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48.7,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가 26.5. 그러니까 뭐 여기 20%포인트 이상 줄곧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은 광주 전남북 플러스 제주 이렇게 4곳이다. 이렇게 되고요. 국민의힘이 경합 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4군데 있습니다. 인천, 경기, 대전, 강원인데 인천의 경우에는 리서치가 14일, 15일 조사한 걸 보면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39.6, 박남춘 민주당 후보가 32.5. 이것도 뭐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난 우세고요. KSOI가 경기도 조사한 걸 보면 경기도 조사는 뭐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만은 17, 18일 날 김은혜 후보가 46.0, 김동연 후보가 38.5, 강용석 후보가 6.4. 이게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가 19일, 20일 가장 최근 조사죠. 대전 조사한 걸 보면 허태정 민주당 후보가 43.1,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48.2. 그래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장우 후보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를 봐도 특히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박완주 민주당 의원의 성범죄 사건, 이 영향이 심각하게 지금 휘몰아치고 있어서 한국갤럽 조사를 봐도 민주당이 세종, 대전, 충청에서요 13%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추락 내지는 붕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뭐 이것이 사전투표가 한 닷새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 점을 본다면 뭐 민주당이 뒤집기 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인다. 이것이 정확한 판단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되고요. 경합이지만 그 다음에 강원도 조원 CNI라는 데서 15일부터 17일까지 조사했는데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47.3, 이광재 후보가 43.6. 이것도 이광재 후보가 굉장히 많이 따라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합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초반 판세를 말씀드릴 때는 강원도는 확실한 우세 이렇게 넣었었는데 지금은 경합 우세 정도로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경합 우세인 곳 없습니다. 그러면 혼전인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 결과도 혼전이고 실제 현지 상황도 혼전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종시입니다.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18, 19일 조사를 보면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가 45.6, 이춘희 민주당 후보가 42.1. 그런데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 17, 18일 날 조사한 걸 보면 이건 하루 전에 조사한 거죠. 이걸 보면 이춘희 후보가 40.3, 최민호 후보가 37.9에서 오히려 이춘희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고 그거보다 하루 앞선 데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혼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똑같이
최근에 박완주 의원 성범죄 사건으로 민주당이 추락하고 있는 전체적인 추세는 틀림없다.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면 김태흠 후보가 39.2, 양승조 후보가 41.2, 그래서 2%포인트 양승조 후보가 앞서는 거로 돼 있는데,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걸 보면 17, 18일 날 김태흠 후보가 47.3, 양승조 후보가 40.7 이렇게 돼서 뭐 오차 범위를 꽉 채워서 김태흠 후보가 우세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과학적으로 보면 혼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인데, 글쎄요, 여기도 뭐 대부분이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앞선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역시 박완주 성범죄 사건이 결정타를 가한 지역이다. 충남이 특히 그렇다. 왜냐하면 박완주 의원이 원래는 양승조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었거든요.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었고, 양승조 후보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양승조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에 천안 출신이었죠. 그런데 이 박완주 의원이 천안 을입니다, 지역구가. 거기다가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었으니까 양승조 후보가 박완주 의원 성범죄 사건의 직격탄을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김태흠 후보 측에서 뭐 갈수록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의혹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은 기간 아마 이거는 김태흠 후보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런데 여하튼 과학적으로는 여기는 경합지역, 혼전지역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남은 변수가 뭐냐? 한미 정상회담 지금 뭐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출국을 합니다. 일본으로 출국을 하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됐다. 이것도 과거에 보면 3 내지 5%포인트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 측, 결국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유리한 요소다. 그 다음에 최강욱 의원이 2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이게 인정이 돼서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근데 민주당이 최강욱 의원의 수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내로남불, 이런 것들은 민주당의 불리한 요소다.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체제가 출범했죠. 민주당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 가결을 시켜줬는데, 이 또한 민주당에 유리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 좀 유리할 수도 있다 하는 변수는 내일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있는데 아마 거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할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거는요,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중도층 표심을 달아나게 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입장이어서 그거는 뭐 내일 한번 상황을 보죠. 이렇게 본다면 현재 남은 변수도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이 확실한 우세 내지는 경합 우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 11곳이고 민주당이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 4곳이다. 그리고 2곳은 혼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광역단체장, 시도지사만 보면 사실은 민주당 확실한 우세 4곳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제로가 될 가능성, 제로에서부터 2까지 혼전 지역을 다 이긴다고 해도, 근데 오히려 제로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 봐서는 많다. 이게 제가 점검한 중반 판세입니다. 그건 5월 12일 날 했던 초반 판세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으나 강원도 정도가 약간 경합 우세로 바뀐 정도, 이런 것일 수 있다라고 본다면, 남은 변수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보궐선거는 제일 가능성이 많은 건 6대1로 국민의힘이 우세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17곳 중에 4곳을 뺀 13곳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남은 기간의 변수 등을 감안하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뭐 또 추가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뭐 흐름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만 이 시점에 D-10, 이 시점에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7곳과
시도지사 선거 17곳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